시점 매매로 경제적 자유를 향해 달려갑니다. 꼭지남입니다. 오늘은 제 필명과 딱 맞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영상을 이제 두 번째 찍는데, 꼭지남이라는 이제 필명을 가지고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은 좀 반전의 의미가 있는 필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종목들을 다 꼭지에 잡았습니다. 예. 완전히 지금 창피해가지고 얼굴이 화끈화끈 거리는데, 어제 1,000만원으로 스타트해서 95,000원 벌어서 이제 공중제비를 몇 바퀴 돌았죠. 그리고 좀 잘난 척 아닌 잘난 척을 했는데, 오늘 마이너스 73만원이 깨졌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예,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고, 오늘 썸네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단키트 쪽을 건드렸다가 완전히 투매 폭탄에 제대로 얻어 맞았습니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에서 대장주는 이제 휴마시스였는데, 휴마시스가 이제 주봉상에서 3파가 나왔어요. 1파, 2파, 3파가 나왔는데, 조금 더 가겠지라고 판단해가지고 이제 2등주들을 매수를 하다가 진짜 화끈하게 물렸습니다. 예. PHC에 화끈하게 물렸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뭐 이런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매를 하다 보면 항상 펼쳐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 오히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제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더 집중하시면은 오히려 유튜브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 됐든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건 다 핑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었어야 되는데 시장을 좀 잘못 읽은 거죠. 지수는 굉장히 강했죠. 오늘 코스피도 강했고 뭐 코스닥도 강했습니다. 미국 시장 메타 더 페이스북이 뭐 20% 30% 떨어지는지 말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약을 좀 바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금 여러분들 공중제비 돌 때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우하향은 확실하거든요. 주가가 지금 우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맞고 내려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2,800 정도, 2,800 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아직 공중제비 돌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한 거를 조금 한번 보죠. 사실은 아침에 아모센스도 같이 매매를 했었거든요. 아모센스도 매매를 했는데, 자, 분봉상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이따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지만,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4% 정도 떠서 출발했고, 예, 그냥 따라 붙었습니다. 따라 붙어갖고 19,250원 정도의 매물대가 있어서 이제 빠졌는데 더 갔죠. 더 가고 결국에는 제가 판 가격대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권이거든요. 근데 이 저항권에서 순간적으로 돌파를 했다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저항과 지지 자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저항과 지지 자리는 항상 회귀합니다. 여기를 슈팅이 나오면은 그 다음 저항 자리를 뚫지 못하면은 종가 무렵에는 그 자리까지 대부분 내려와요. 뭐 100이면 100은 아니지만 100이면 한 8, 90%는 그 자리까지 다시 내려오는 그런 현상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은 딱 사야 될 자리, 지지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가 그 다음에 저항 자리를 돌파할 때 매도하던가, 아니면 그 돌파하는 흐름을 좀 캐치한 다음에 더 가겠다 싶으면 거기서 추가 수익을 내는 거고, 크게 욕심을 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70만원을 까먹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영상이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에 대한 가치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꼭지남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함께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오늘 계좌는 935만원, 종가에 살짝 또 올라와가지고 933만원이라고 아마 썸네일에 돼 있을 텐데 935만원
아니군요. 933만원이군요. 아무튼. 자,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물린 건 물린 거고, 다음 주에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주가 마무리가 됐고, 설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거래일이 어제였고, 첫 번째, 두 번째 거래일하고 또 주말을 맞이하게 됐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흉흉합니다. 일단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 미국, 여기가 이제 충돌하려고 지금 굉장히, 막 이렇게 도화선에 불 붙는 그런 느낌인데, 우크라 침공은 없다. 러시아 석유은행 사들이는 헤지 펀드들 하면서 헤드라인만 보면은, 마치, 뭐 이 기자님께서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쓰셨어요. 그죠? 헤지 펀드들이 뭐 사고 있다. 헤지펀드는 이제 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이 포식자 역할이죠.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헤지펀드들인데, 그러니까 돈만 된다 그러면 움직이는 애들이 헤지펀드의 대명사죠. 근데 헤지펀드들이 지금 러시아 석유은행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기사만 봤을 때는 전쟁 안 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항상 기사는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한국말은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나오죠. 군사적 긴장의 불확실성,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가능성을 볼 때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회피 심리가 더 강하다. 그래서 이번 상황이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신중할 이유들이 있다고 지적했다라는, 참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기사죠. 그러니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사예요. 성공적 투자에서 역발상이 필요하긴 하지만 리먼 브라더스 주식을 사는 것도 역발상이었고 그렇게 똑똑한 역발상은 아니었다. 결론은 역발상도 제대로 해라인데, 제목은 뭐예요? 러시아 석유은행 사들이는 헤지 펀드들. 그래서 마치 전쟁이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지금 나스닥이나 S&P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어저께 또 급하게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질 때는 아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매매했던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죠. 지금 휴마시스가 좀 많이 빠진 게 좀 걸리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이렇게 한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반등이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다시 1000만원 이상으로 돌려놓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를 주목을 하시고, 또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하이트진로, 뭐 소주 출고가 인상 저울질 2월 중이 유력하다,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사실 뭐 하이트진로나 그 다음에 뭐 제주 맥주, 뭐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거래량이 터졌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공략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추세를 봐야 돼요. 지금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는 IPO 하고 나서 지금 주구장창 빠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잘못 건드리면 진짜 지하실 갑니다. 지하실이 뭐예요? 지하 3층, 4층까지 있어요. 아직까지 추세를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바닥에서 거래량 터졌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그냥 물려요. 그러니까 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이런 걱정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장바구니 물가까지 지금 왔다는 거는 거의 뭐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 주식시장은 원래 실물 경제보다 한 6개월 정도 앞서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선행지표로서 사용이 되는데, 지금 벌써 우리 물가를 건드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끝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아마 계속 진행될 이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긴 가지되 이런 기사들 주목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오늘 파인디지털하고요, 그리고 DY라는 이 두 종목이 이제 특징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애플 자동차 썬루프 기술 특허 등록, 전자기도 공급 부각, 그다음 DY는 자율주행 레벨 4 핵심 기술 개발 소식에 급등했다. 이건 오늘 기사는 아니고 1월 20일자 기사인데, 두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DY하고 그다음에 파인디지털, 이렇게 두 종목인데, 둘 다 지금 굉장히 자리가 좋습니다. 특히 DY가 굉장히 자리가 좋은데요.
거래가 터졌던 날이죠. 거래가 터졌던 1월 21일, 이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잠깐만요. 색깔을 좀 바꾸자. 네. 이때를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저항권이 얼마냐면은 1,700원, 800원 부근이거든요. 근데 오늘 그 자리 터치했어요. 터치했고 21선까지도 내려오지 않고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21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지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DY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800억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이 나왔고요. 21일 날은 3,500억이나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어떤 종목이 갖고 있는 시가총액보다 거래대금이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보셔야 돼요. 무조건. 예. 이제 나중에 그 찾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근데 시가총액보다, 그러니까 내 지금 몸값이 1,000억짜리인데 오늘 거래된 것만 1,200억, 300억이다. 혹은 2,000억이다, 3,000억이다.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거래가 나왔다라는 거는 손바뀜을 의미합니다. 손바뀜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더 큰 사람이 가져갔을 수도 있고, 혹은 크게 갖고 있던 사람이 넘겼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넘기는 과정에서 그 몸집보다 더 큰 거래대금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이거는 어쨌든 긍정이에요. 긍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DY 그리고 파인 디지털 이런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800억짜리인데요. 뭐 600억, 뭐 500억, 많이 탔을 때 500억 뭐 이 정도씩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는 파인 디지털보다는 DY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있는 것도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모든 매장에서 디지털 위안화 결제를 한다. 이거 디지털 위안화 이야기는요, 사실 재작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예요. 근데 재작년에 힘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하고 디지털 위안화는 둘이 상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디지털 위안화 같은 경우,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권화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또 관리하겠다는 거고요. 화폐를. 그리고 디파이라 그러죠. 그 디지털 화폐 아니라 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라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되는 화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라의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화폐가 별로 반갑지 않죠. 왜냐면은 돈을 쥐고 있어야지 사실 시민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이 사람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필두로 디지털 위안화 이거를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움직이곤 있습니다. 일단 대장으로는 한네트를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 회사인데 거래가 많이 터질 때는 1,000억 이상, 1,100억 이렇게 지금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대장이라고 하지만 약해요. 예, 이 대장이 지금 이렇게 약하고, 뭐 로지시스나 K사인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서 2등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은 약한 테마입니다. 별로 강하지 않아요. 그렇단 얘기는 세력들이 그렇게 세게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에서 제가 이제 계속 이 테마는 정말 센 테마입니다. 이 테마는 계속 지속될 테마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구분해 드릴 텐데, CBDC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강한 테마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종목군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요, 종목군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진단키트도 PCR 진단키트가 있고 신속 항원 진단키트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로 좀 분포가 됐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원래 그냥 진단키트라는 하나의 큰 이슈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펼쳐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디테일하고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키트는 저는 이렇게 한 번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3만 명, 4만 명까지도 충분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지금 코로나 걸린 분들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이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오늘 휴마시스가 대장이 오늘 마지막에 투매가 나오면서 한 26% 가까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계좌도 아마 다음 주에 1,000만원 이상으로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이 지금 이렇게 물린 종목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아침에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릴 때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매매할 종목들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주 동안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제가 다음 주에 이 총 평가 금액 933만원을 또 다시 어떻게 올리는지 거기에 집중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꼭지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